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의 강재입니다. 출근길 뉴스는 뉴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 뉴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주어진 프레임으로 세상을 읽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뉴스의 이면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뉴스는 여러분들이 거인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나날이 성장하겠습니다.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출근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의 정석입니다. 뉴스의 정석은 주간 주요 뉴스 키워드를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요 키워드는 홍콩 시위와 지소미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홍콩 시위입니다. 최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홍콩 시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리 금방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상하원에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고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홍콩 인권법이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서명을 하면 즉각 이 법안이 발효됩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내정 간섭을 멈추지 않으면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며 미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럴 듯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이 시위는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0살 홍콩 남성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 이 홍콩 남성을 대만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지주의를 따르는 홍콩 형법상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 혐의가 반영이 안 된 채 29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찬찬히 들어보니 필요한 법안 아닌가? 필요해 보이는 이 법안을 홍콩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홍콩에 있는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압송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일까요? 2015년 홍콩 서점에서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책을 팔았다가 5명이 실종되었고 이후 몇 달 만에 나타난 서점 점장은 중국 공안에 체포됐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 금융재벌 샤오제나 회장이 홍콩 호텔에서 실종됐다 본토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샤오제나 회장은 중국 권력층의 재테크 대리인이자 시진핑 주성의 최대 견제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라 후문에 시 주석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해 회장의 신변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홍콩인들을 대륙으로 납치해 가는데 만약 범죄인 인도 법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서 홍콩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홍콩이 처해진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 시위 참가자 중 대다수가 홍콩의 청년층입니다. 그들은 현재 청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일자리 부족 문제로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은 물론 중국에 대한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국 부호들이 홍콩에 들어와 홍콩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대폭 올려놓았고요. 또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청년들은 낮은 임금으로 구직 경쟁 우위에 선 지 오래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홍콩 청년들은 집도 못 사고 취업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반중 감정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과 홍콩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청나라 때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 지면서 홍콩을 영국에 내줬습니다. 그러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대처 총리는 홍콩이 사회주의 체제가 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일국양제라는 말로 대처를 설득하는데요. 여기서 일국양제를 쉽게 얘기하면 주권은 중국이 가져가되 체제는 그대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홍콩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는 얘기이죠. 반환 이후 홍콩과 중국은 다른 체제의 나라였기에 번번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중국 정부는 홍콩의 중국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독립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홍콩 민족당의 강제 해산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정당이 해상되기는 1997년 홍콩이 중국 반환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듯 반중 감정이 심각해지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콩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았고요. 다시 홍콩 시위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연일 계속된 시위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촉매제 역할이었던 법안 철회 발표 이후 사그라질 줄 알았던 시위가 여전히 격렬하게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송환법 반대 시위 성격이 짙었지만 이후에는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 또는 반중국 시위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이제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 외에 4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입니다. 시위대의 요구 조건 중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인민대표회의가 사전에 뽑은 2-3명의 후보를 놓고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행정장관이었던 분들은 친중 성격이 강했습니다. 현 켈리람 장관도 강경 친중파입니다. 그러니 친중국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홍콩인들은 홍콩만을 생각하는 홍콩인 행정부 수장을 뽑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홍콩에 구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구의원은 4년 임기로 시정, 교통 등 지역 정책을 다룹니다. 이 구의원 선거가 중요한 건 입법회 의원을 겸할 수 있는 데다 향후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명 중 117명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2022년 행정장관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홍콩 시위가 가깝게는 구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넓게는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며 다음 주 뉴스를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흐름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역입니다.